나는 거기서 조금 더 뒤로 떨어져서 조국 대표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포커스가 조국 대표 쪽으로 저는 좀 맞춰졌으면은 하는 게 제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 나고 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뭐 그럼 너 지금 이런 사건 터졌다고 조국 비판하려고 신났다, 신났냐 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담백하게 그냥 있는 뭐라 그럴까요? 감정과 뭐 사실 이런 걸로만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형이 판단하는. 네. 계엄 이후에 계엄 이후. 저는 정치인을 볼 때 딱 두 가지만 보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하나가 국가와 사회를 건강한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진정성이죠. 예. 진정성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유능한가,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능력.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진정성과 능력. 이거 두 가지를 보려고 그래요. 네. 나는 조국 대표가 진정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능력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 능력 안에는 조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션으로 돼 있고, 왜냐면 정치는 이 새가 하는 거니까 조직 관리가 핵심적이잖아요. 그렇지. 조직 관리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정무적 감각. 이게 능력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예. 해요. 근데 지금 조직 관리에서 지금 몇 개월 동안, 그리고 지금 피해자가 강미정 대변인의 주장으로는 다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다수다라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예, 맞아요. 근데 그 다수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몇 개월 넘게 너무 길게 이어져 왔다라는 게 강민정 대변인이 결국 눈물을 머금고 탈당한 이유가 돼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조국 대표가 아무리 감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미정 대변인의 주장을 차용을 하자면 나와서도 여기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액션도 안 했다. 라는 게 이제 강미정 대변인의 이야기고 예. 이거를 감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에 대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편지를 통해서나 무엇을 통해서나 어쩐 소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나와서 지금 8월 15일 사면되고 나서 좀 2주 3주가 넘어가는 기간에도 이런 목소리들과 당에서의 내부에서의 가장 중요하고 또 큰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좀 외면하고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그런 이 상황이 조직 관리에는 유능한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결국은 대표가 몰랐다, 속았다, 나도 억울하다. 이게 국가 지도자나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변명의 선이 아니거든요. 뭐 특정인을 얘기하진 않겠지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나도 속았다. 나도 억울하다. 국가 지도자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가 뭐 트럼프 만나가지고 뭐 회담을 했어. 그럼 국제사회 얼마나 냉담합니까? 뒤통수 맞았어. 나도 몰랐다. 나도 속았다. 억울하다. 이게 대표나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국 대표고 조국 혁신당이잖아. 조국 혁신당. 그럼 조국이 있어야 되고 혁신이 있어야 이 당이야. 근데 자기가 오늘도 이제 기자회견이나 기자들 질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하겠다라고 회피를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죠. 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이 아직 안 됐거나 아니면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돼서 얘기를 하기 싫거나잖아. 예. 근데 난 둘 다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직 관리에 유능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실망했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가 두 번째예요. 그러면 당의 내부가 이렇게 골마서 썩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피해자가 있다는 거잖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당 내부에서 당직자랑 그리고 대변인이 그럼 노선 정리를 해주는 게 여길 대표하는 사람 입장일 거 아니야.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을 해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노선 정리를 확실하게 나서서 해줬겠지. 예. 근데 그거를 안 해주고 있었다는 거잖아. 2, 3주 동안. 근데 강미정 대변인은 그걸 기다렸다는 거잖아. 사면되고 나오면 우리가 가서도 사면될 때 피켓 들고도 얘기하고 서면으로도 제출하고 다 했다는 거잖아. 근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전혀 침묵으로 일관하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생각이 없나 보다라고 눈물을 먹고 오늘 탈당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그런 정무적 감각에서 조금 이게 좀 유능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국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의 리스크를 안고도 사면해준 이유가 본질적으로 뭡니까? 본질적으로? 조국 대표를 사면해줬어. 이재명 대표가. 부담이네 아니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결단을 내렸어. 이유가 뭐예요? 왜 사면해줬어요? 조국 대표를? 윤석열 정권, 윤석열 검찰의 부당한
과도한 그런 수사로 억울하게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나와서 시민을 위해서 할 일은 뭐냐? 내란 척결. 그리고 윤정부 이 내란 척결과 검찰 개혁 안 끝났으니까. 이런 거 하라고 예. 민주진영에서 분명히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조국 대표를 사면해 준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호불호를 떠나서 자꾸 여기에 감정을 끌어들이지 말고 본질에 집중을 해봐. 그냥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람을 사면해 준 이유는 검찰 개혁하고 내란 척결에 도움이 돼서 대한민국을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에요. 그쵸? 그게 본질이잖아요. 예. 근데 나와서 지금 2, 3주 동안 어제는 북콘서트하고 게릴라 팬사인회 하고 광주 가서 자기 새 넓히기 위해서 광폭 행보하고 오늘은 또 TK 가가지고 뭐 내가 말한 북콘서트 뭐 어제랑 이런 거 했어요. 4일까지 또 TK에 있습니다. 이거 뭐 준비하는 거예요? 지선. 지방선거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정당이 대표가 지방선거 준비하겠다고 지방 가가지고 광폭 행보하는 당의 대표가 한 명이라도 있어요? 물론 조국은 현재 당 대표는 아니지만은 네, 지금 대표는 상징성이 아니죠. 있기 때문에 북콘서트 하라고 사면해 줬어요? 그게 본질입니까?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를 사면하고 민주진영에서 역할을 기대했을 때 지금부터 지선 준비해서 조국혁신당 세를 넓혀라. 북콘서트하고 게릴라 콘서트하고 사인회하고 사진 찍고 가서 시민들이랑 악수하고 스킨십하고 이러라고 했어요? 지금 대통령이랑 그 사람들은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를 만나네 못 만나네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극우랑 싸우면서 거기서 하나라도 뭐 안 뺏기려고 개 생쇼를 하고 있는데 같이 영화 보면서 저거 뭐야 뭐 박수 치고 SNS 하고 그러라고 지금 사면을 해줬어요? 나는 그게 정무적 감각이라고 봐요. 그래 조국 대표 사면해줘서 대통령 지지율 깎였어. 그 조국 대표 때문이 아니래. 그거는 너네가 잘못 얘기하는 거래. 오케이 알겠어. 그럴 수도 있어. 혁신당 지지율이 안 올라.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혁신당 지지율이 서울에서는 0% 나온대. 아니래. 그건 여론조사가 잘못됐대. 니네가 이상하대. 계속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면 극우랑 다를 게 뭐예요? 얘기하면 안 들어. 데이터를 들이대도 아니래. 안 들어. 그러면은 왜 사면을 해줬고 대통령은 왜 리스크를 걸었고 시민들은 왜 조국 대표한테 민주진영에서 기대를 합니까? 나는 조국 대표가 난 이렇게 크게 실망하는 이유는 뭐냐? 나는 조국 대표 김치찌개 사진을 올리고 지지율 깎아먹고 뭐 한다 그랬을 때 내가 한마디라도 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 그거는 갈라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조국 대표가 민주진영에서 대한민국에서 난 할 역할과 상징성이 난 충분히 있다고 봐요. 가치가 있고 상징성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잘못하더라도 더 큰 본질을 보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야? 조직관리 실패, 정무적 감각 실패, 지지율은 깎아먹어. 그 대통령 지지율 이제 올랐어. 미국 가가지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혁신당 지지율 몇 % 나오는 줄 알아요? 조국 혁신당? 몰라. 3에서 5% 나와요. 3에서 5%. 개혁신당이 4% 나와요. 그러면 두 석을 가지고 두석 세 석 가지고 있는 개혁신당이랑 조국혁신당이 3에서 5% 나오면 조국혁신당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란 특검, 내란 척결, 검찰 개혁 여기에 진짜 온 힘을 쏟고 그 다음에 무언가 정리가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 지선을 준비하든지 자기 정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사면해준 본질이 하나도 없고 이거 지금 누가 득되는 건데 조국 대표의 지금 이 혁신당의 오늘까지의 사태 요 지금 여기까지의 플로우를 봐봐 누구한테 과연 도움이 됐습니까? 저쪽 당에선 신났어. 그래 내가 갈라치기 한다 쳐. 그렇다고 쳐. 저쪽 진영에선 신났어. 반대에서는 니들끼리 싸우고 아주 무너지고 쌩 난리를 치는구나. 그러지 말라고 내부에서 단속하고 조직 관리하고 정무적 감각을 발휘해야 되는 게 이 자리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전반적으로 실패했잖아. 가해자 피해자 난 몰라. 거기서 조사해서 알아서 해. 내가 경찰이야. 난 모른다고. 근데 결국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잖아. 그 책임자 누군데? 난 몰랐어. 난 감옥에 있으니까 난 모르고 뭐 내 입장이 정리되면 여태까지 뭐 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할게요. 좋아요. 나는 지금은 생존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생존의 시대.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좌우 이념 좌파 우파 민주 뭐 보수 없어.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야. 그게 다야. 난 대통령도 그러고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한가롭게 어디 가서 막 뭐 하고 뭐 팬사인회하고 막 이런 거 국무회의를 제발 한 번이라도 보세요. 얼마나 치열하게 토론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이 지금 민생과 국제정세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좀 뼈저리게 느껴. 영화 보고 지금 허허실실 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조국 대표가 사면 받고 나서 내가 진짜 절실하게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무언가 액션을 취한 적이 있어요? 전 못 봤어요. 근데 결국 이게 고름이 수면 위로 터졌잖아? 난 몰라. 가해자가 그 피해자가 피해를 허위를 주장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 말이 맞는지 조사위에서 그걸 해야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하지만 결국 지금 씹선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멋있는 척하면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났잖아 그 시대는. 중국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일본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미국이 죽이려고 달려들어. 우린 하나라도 안 뺏기려고 지금 생쇼를 하고 있는데 한가롭게 무슨 SNS 해가지고 사진 찍어 올리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시대가 그게 아니라고. 타이밍이 그게 아니라고. 근데 당신이 할 역할이 있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뭐야 이게. 민주 씨 침 한번 닦아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끝. 네. 아 되게 감정을 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예. 나는 조국 대표의 아직도 포텐셜이 무궁무진하다고 믿어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우리 민주 진영에서 조국 대표만이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난 있다고 봐요. 예. 난 100%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조국 대표를 여기서 막 물러나라, 뭐 정치 그만해라, 무슨 막 이렇게 쌍욕하고 싶지는 않고 이걸 계기로 민주 진영이 무언가 더 단합하고 더 무언가 같이 으쌰으쌰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잔재들을 좀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더 도약하는데 더 힘을 좀 절실하게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저는 민준 씨가 얘기한 거에 공감합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형진 씨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근데 저는 저도 참 이해관계가 있고 해가지고 얘기를 뭐 이렇게 안 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이거 뭐 괜히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그 조국 전 대표 얘기했다가 한번 융단 맞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안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왜냐면은 아까 민준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갈라치기로 보일까봐 싫었던 거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린 놈의 새끼들이 아무것도 모르면 막 이런 얘기 하셨을 때 그래 오히려 받아들였어. 근데 그때도 우리가 되게 이게 무섭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 여론이 그때 당시 상황만 보면은 우리 셋이 조국 사면 절대 안 되지 반대야 뭐야 이렇게 된 걸로 다 돼 있더라고 여론이. 근데 그거 방송 다시 돌려보시면 민준이 형이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 윤석열 정권의 폭압적인 정치 검찰로 인해서 당했다. 사면 돼야 한다. 그런데 그 리스크는 안고 가는 거다 이재명 대통령. 요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게 아예 빠지고 우리 막 그렇게 돼 있더라고. 좀 그래서 당황스러웠지만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냥 그게 조금 뭐랄까. 그리고 갈라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 얘기만 조금 첨언할게요. 조국 대표 입장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굉장히 잘해. 국익을 지켜와.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익을 잘 지켜. 그럼 조국 대표가 싫어할까? 난 좋아할 거라고 보거든.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야. 조국 대표가 무언가 이 국민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내. 그럼 내가 싫어? 좋지. 조국 대표가 잘하면 내가 왜 싫어? 좋지. 잘했으면 좋겠지. 더 무언가를 같이 잘 해내고 싶지. 난 민주진영이 누가 됐든 간에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해야 되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너 탓이야 죽어라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잘하자는 뜻이야. 다 잘하면 다 좋지고 우리가 뭐 누구 잘한다고 뭐 박수 치고 누구 잘한다고 박수 안 쳐? 근데 지금 지지율도 안 오르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요런 사건 터지고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누구 책임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결국 이 상황이 국민의힘이라고 이름을 바꿨어도 욕했을 거 아니야. 조국 혁신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어. 욕 안 했을 거야? 했을 거잖아. 근데 우리 편이니까 이거를 무작정 욕하기보단 잘 하자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싫은 소리 하는 게 갈라치기라고 들리면 저는 거기서 포기할게요. 어쩔 수 없어요. 갈라치기 맞아요. 그럼 난 갈라치기 세력이야. 그러면 나는 민주진영에서 갈라치는 놈이고
나는 뭐 조국 대표가 망했으면 좋겠는 사람인가 봐. 난 근데 진심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들으실 거면 나는 내가 포기할게. 그렇게 듣겠다는데 나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게 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 같이 잘 되자고 얘기하는 부분도 우리가 막 이쪽 진영을 갈라치고 해치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어느 순간. 그때 그랬잖아 엄청. 맞죠. 우리는 진짜 이거는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농담도 안 하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길 너무나 그러니까. 바라는 예. 젊은 사람, 부족한 젊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조국 혁신당이 더 세를 많이 얻어서 민주당이 더 오른쪽으로 가서 국민의힘을 아예 밀어내고 중도 보수와 민주를 다 아우르는 거대 정당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밀려나고 조국 혁신당이 왼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잘 돼야 돼. 그리고 그런 포텐셜이 있어. 근데 지금까지에 나와서 3연부터의 지금까지의 3주 동안의 상황을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고. 그렇지. 그래서 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싸우는 게 우린 속상해요. 아 맞아. 여러분. 근데 각자의 생각.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사실은 그 참 내란 세력 막 같이 분노하면서 그렇게 싸워서 그 당연히 청산이 우선이잖아요. 모든 게 목표가 같다고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다 같을 거야. 근데 다 우리 안에서 쟤네 봐라 쟤 뭐 말 한마디 하면 뭐 저렇다 말 안 해도 뭐 동조 안 하는 거냐 이러니까 와 이게 어느 때는 이게 우리도 판단이 안 돼. 아니 우리가 뭐 민준이 얘기 지금 뭐 잘한 게 아니 비판할 건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뭐 말 한마디 하면 쟤 저거 봐라 저 또 갈라치기 해서 저 붕괴시키려고 그런다.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나한테도 봐봐 저 새끼는 뭐 생각이 없다 이러는 거지만 자꾸 이렇게 가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너무 많이 들어. 지금도 엄청 싸워. 그러니까 내 잘못이지. 아니야. 잘못이 없어. 아니 잘못이 없어서 뭐 아니 이거는 잘못이 아니라 생각을 얘기한 거고. 그런 거예요. 예. 예. 진짜 눈가가 좀 촉촉해지려고 하는데 피부를 촉촉하게 가야죠. 동키 크림인데요. 아, 동키 크림. 예.